저는 총 틀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학은 다 맞았고요. 최저만 맞출 정도로 했는데도 네. 이제 가톨릭 대 의대 올 정도가 나왔다. 수능 대박 슛! 안녕하세요. 성인교정 강홍희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강홍희가 이번에는 공부 노하우 그리고 멘탈 관리 등 정시에 관련한 좋은 팁들을 말씀드리기 위해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강홍희와 함께 멋진 학생분들을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옆에 계시는 두 분의 학우분들은 올해 정시 전형 입학한 의예과 22학번 학우분들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정시로 입학한 2학번 김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22학번 정시로 합격한 조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두 분이 정시로 입학하면서 겪으셨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두 분 혹시 수시가 아닌 정시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정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1학년 때 내신이 막 5점대, 4점대 이렇게 나오면서 수시를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강제로 정시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수시를 준비했었는데 이 수시가 이 최저가 있다 보니까 그 최저 맞추려고 정시 공부를 약간 맛보기 조금만 해봤는데 성적이 또 잘 나와가지고 이제 정시로 바꿔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저만 맞출 정도로 했는데도 네. 이제 가톨릭 대 의대 올 정도가 나왔다. 약간 자랑하시는 거예요. 약간.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두 분 수능 몇 개씩 치르셨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총 4개를 틀렸습니다. 국어에서 2개를 틀렸고 수학에서 3점짜리를 틀렸고 그리고 꼭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4점짜리가 아니라 3점짜리를 틀려서 97점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2점짜리 하나 틀려서 총 4개 틀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개를 틀렸는데 일단 국어에서 2개 틀렸고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은 다 맞았고요. 탐구는 이제 조금 망해서 3개 틀렸습니다. 와, 정말 정시로 입학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높은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 혹시 수능 당일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방법이 있었다면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수능 당일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기란 진짜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해 6월, 9월 모의평가를 다른 학생들보다 좀 잘 본 편이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좀 자신감이 생겨서 약간 내가 전국에서 제일 잘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좀 자만심, 자신감?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수험장에 들어가서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학생들도 전부 다 못 풀 거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나와도 굉장히 상위권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험장에 들어가서 별로 안 떨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처럼 좀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수능에서 잘 본다는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일단 진짜 망하지만 말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사실 망해도 얼마나 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수능을 치렀고 이제 국어가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저도 살짝 멘탈이 흔들렸었는데 사실 국어 조금 틀려봤지 나머지 다 맞으면은 어디든 가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로 전 조금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국어 풀고 나서 좀 멘탈이 흔들렸었거든요. 제가 국어를 이만큼 시간이 부족했던 게 처음이라서 막 옆반에 있는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같이 수험생활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막 붙잡고 이거 너무 어렵지 않느냐 막 진짜 거의 울 뻔했거든요 그때. 근데 친구도 어려웠다 이런 말도 해주고 다른 거 잘 보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른 거 잘 보자라는 마인드로 멘탈 좀 챙겼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가 강조하신 게 이제 자신감을 강조하셨고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망해도 다음 시험들을 다 잘 보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제 집중력을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모두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조언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학우분들의 이제 자신감 그리고 집중력은 평소 열심히 공부하면서 쌓았던 탄탄한 실력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현역 혹은 재수생 혹은 사무수생 이상 수험생분들도 탄탄한 실력을 갖추시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두 분 수험장에서 생겼던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나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수능 공부들 같이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수험장에서도 만나갖고 뭐 아까 말했듯이 국어 시간 끝나고 같이 좀 신세 한탄도 했고 도시락도 까먹고 하면서 긴장감을 풀면서 좀 재밌게 수능 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제 한 수능 한 3, 4일 전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갑자기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제가 또 그때 좀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런가 다래끼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병원을 갔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 날에 이제 눈이 약간 밤탱이가 된 상태에서 약간 멍들은 것처럼 그 상태로 수능장에 들어갔는데 약간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이게 어차피 수능은 이제 머리로 풀면 되기 때문에 잘 멘탈 관리하면서 수능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능 준비를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본인만의 공부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수능 준비를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라는 질문이 사실 적절한지 저의 기준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지름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최대한 꾸준히 그냥 늘 하던 대로 편법 없이 좀 정도의 길을 걸으려고 했고, 그리고 공부 노하우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최대한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는 좀 산책을 하고 온다든지 하면서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틀렸던 거를 다시 틀리지 않으면 수능장에선 결국에 틀릴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틀린 문제를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절대 안 틀린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반수생이라서 공부를 이제 7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제 밤까지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밀도 있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막 누구 강의 들으면 막 따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따라 풀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지조 있게 제 커리큘럼으로부터 이렇게 나아가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노하우가 있다면은 저도 약간 졸린 걸 잘 못 참는 스타일이라 저는 약간 잘 때는 좀 확실하게 자는 스타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졸릴 때 버텨봤자 잘 못 버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졸릴 때는 확실하게 자고 일어나서 할 때 하고 놀 때 놀자는 마인드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영진 학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만의 커리큘럼 그런 거를 좀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인간 강사가 몇 월에는 이거 해라, 뭐 몇 월엔 이거 해라 한다고 무작정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내가 뭐 수능 이틀 전이더라도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개념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점수가 잘 오를 거고, 그리고 뭐 연초라도 내가 실전력만 기르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연초에 개념 강의 올라오는 시즌에도 실전 강의 들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잘 정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김낙희 학우님 그리고 조영진 학우님 말씀대로 공부는 자기 지조 있게 또 페이스 지켜서 자기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부만 하다 보면 이제 두 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재미도 없을 때가 누구나 있을 텐데요. 혹시 두 분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생인데 재수학원을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서 이제 애들이랑 좀 잡담하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이제 또 이게 재수학원은 대화가 금지이기 때문에 막 화장실 가거나 이제 계단에 몰래 이제 좀 핸드폰도 하고 이제 대화도 하면서 좀 스트레스 풀었고, 그리고 그냥 이동 시간에 좀 유튜브나 이런 거 좀 보면서 좀 스트레스 풀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졸린 거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졸릴 때는 그냥 참지 않고 어차피 그 시간에 졸면서 공부해봐야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잠을 푹 자는 게 저는 제일 우선으로 삼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예 공부 안 하고 노는 날을 정해서 그 날 외에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대신에 그날 완전히 그냥 푹 쉬는, 아예
뭔가 공부를 안 하고 놀면 되게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제가 공부를 할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아예 공부 안 하는 날 이렇게 정해서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되게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궁금하시지 마시고 가끔 스트레스도 푸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수능 전으로 돌아간다면 과탐 선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먼저 말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도 말했지만 반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익숙한 과목을 하려고 물원 지원 선택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 지원을 망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원 대신에 화원을 했어도 조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암기가 또 쥐약이라서 지원이 조금 저한테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보다 약간 물원, 화원 쪽은 이제 한 번 해놓으면은 한동안 이제 좀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암기 쪽인 이제 생이나 집 쪽보다는 이제 물이나 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번 수능에서 생원 지원을 봤는데 일단 탐구를 둘 다 저는 운 좋게 잘 봐갖고 다시 돌아가도 생원 지원을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하나 바꾸고자 한다면 혹시 투과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원희 과목 할 것 같아요. 아까 뭐 자신감 되게 넘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는 또 은근히 그쵸. 저는 이제 겸손한 면모를 보여주시는 저는 그쵸. 또 가끔씩은 공부하기 때문에 투과목이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이 많이 크다 보니까 그죠. 투과목도 결국에는 고졸들끼리 치는 시험인데 뭐 그렇게 1등급 받는 게 정말 극악의 난이도는 아닐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간다면 뭐 투를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된다면 지구과학 투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투과목을 추천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투과목은 하지 마시고 아. 예, 본인이 정말 그 투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을 정말 잘하는 게 아니라면 투과목 하는 것보다는 원과목을 그냥 2개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남자라면 그래도 야수의 심장이라면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꼭 추천해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 우선 수능은 좀 평소 실력보다 잘 보는 게 대박이 아니라 저는 평소 실력만큼 딱 그만큼 보는 게 전 대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틀리는 문제만 없으면 되니까 실수만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수능 끝나면 이제 좀 진리도록 놀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만 조금만 참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게 실력도 중요한데 운이랑 그 기세 싸움이니까 이 기세로 딱 이렇게 밀어붙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그리고 슛 한번 할까요? 슛이요? 네,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하면 네. 수능 대박 슛. 네, 하시죠. 하나 둘 셋. 수능 대박 슛. 네, 오늘 답변 도와주신 김낙희, 조영진 학우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논술의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